기권은 앞에 요 글자가 생략된 건데 대자가 생략된 거야. 대자. 그래서 대기권이라는 말 들어봤어? 대기권. 대기권이 기권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기를 기권 또는 대기권이라고 불러줘요. 쉽게 말하면 지구에 있는 공기죠. 지구에 있는 공기를 말하고요. 공기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기체가 뭔지 혹시 알아요? 질소가 제일 많아요. 질소가 가장 많습니다. 무려 78%를 차지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뭔지 알아요? 숨 쉴 때 필요한 거야. 산소가 두 번째로 많아요. 산소가 두 번째로 많아서 약 21%를 차지합니다. 질소하고 산소만 합쳐도 무려 99%죠.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을, 여기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먼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권의 높이를 그 다음에 볼게요. 기권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반지름이 약 6,400km쯤 되거든요. 그때 공기가 이렇게 지구에 달라붙어 있다. 공기 덩어리가 지구에 달라붙어 있는 이 공간을 기권 또는 대기권이라고 불러주는 거거든. 공기가 왜 지구에 달라붙어 있을까? 도망가지 않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글자예요. 중력.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이렇게 기권을 붙잡아 두고 있는 거지. 붙잡아 두고 있다 보니까 공기의 대부분은 어디에 깔려 있냐면 아래쪽에 공기의 대부분이 깔려 있어요. 왜? 아래쪽이 중력이 더 강하거든. 중력이 강한 쪽에 더 많은 공기가 더 밀집되어 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좀 희박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 여러분들 아이언맨 슈트 입고서 높이 올라가 봤죠? 안 해봤어요? 한 번쯤 다 해보지 않나? 안 해봤죠? 나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합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높은 산, 히말라야나 이렇게 높은 산을 등반하시는 분들을 보면 산소 마스크를 챙겨가요. 높은 산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 높은 산이 산소가 부족한 이유가 뭐다? 중력이 약해서 공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래쪽에 밀집되어 있고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하구나라는 정도까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권의 높이. 자, 지구 반지름이 6,400km인데 기권의 총 높이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기권의 총 높이. 옛날 우리 선조들은 미리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 진짜로. 그래서 하늘은 1000km입니다. 조상들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야. 하늘이 1000km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하늘에다가 1000자를 붙여놓은 거야. To be or not to be, 그죠? 어쨌거나 우리 기권의 높이가 1000km라는 걸 기억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려 1000km입니다. 지구의 한 6분의 1 정도, 그죠? 지구 반지름의 6분의 1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는 조금 더 얇게 그려야 되는데 쌤이 좀 오버해서 좀 크게 그렸네요. 1000km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기권이란 대기권을 말하고요. 1000km까지 분포한다. 지표 부근에 더 많은 공기가 모여있다. 여러 가지 기체로 되어 있는데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고 여기 3등도 소개가 되어 있네요. 3등은 아르곤이라고 되어 있죠. 아르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은데 3등까지 누가 물어본다면 아르곤입니다. 몇 프로? 0.9%? 0.93%?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돼요. 0.93%. 그래서 질소, 산소, 아르곤까지 하면은 99.3%네요. 그죠? 99.3%. 그죠? 99.93%네요. 그죠? 99.93%. 와, 거의 대부분이죠. 아르곤은 뭐 용접할 때 쓰는 건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아르곤 잘 사용하는 건 못 봤을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기권. 첫 번째 내용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권의 층상 구조인데 이 기권을 이제 확대를 해볼 거야. 확대.
이렇게 요 기권을 여기다가 확대를 해볼 겁니다. 확대를 해볼 거야.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지표면. 이게 지표면이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다고 하는 X축이기도 해요. 온도 그래프의 X축이기도 합니다. 지표면이기도 하고 X축이기도 한 게 아래 바탕이 되는 거고요. Y축에는 이제 기권의 높이 1000km에 해당하는 기권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 위까지 가면은 1000km가 위에 있겠죠? 올라가면 1000km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굉장히 이거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기억하면 좋아요. 봐봐.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태양이 지구를 비치면 어디가 뜨거워지냐면 지표면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지표면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거 알아요? 아까도 상상했던 건데,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산소 마스크만 챙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잠바도 입고 갑니다. 엄청 추워서. 높이 올라갈수록 막 만년설, 그래서 엄청나게 눈이 녹지 않는 지대가 나타나기도 하죠. 엄청 올라갈수록 추워진다.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자, 온도가, 지표면의 온도는 뜨거운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야. 떨어진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층을 하나 나눠가지고 첫 번째 층, 온도가 떨어지는 이 첫 번째 층을 1번 층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자, 근데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온도가 올라간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특이한 구조물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구조물이 있는데, 그 특이한 구조물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어떤 층이에요. 이렇게 생긴 층인데 요런 층이 여기에 생겨나서 요 녀석이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요 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녀석이야.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지가 막 흡수를 해서 요 층 밑에 있는 요 공간은 자외선의 영향을 받지 않게 도와줘요. 만약 이 층이 없다면 우리도 이 지표면상에서 우리 땅을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자외선이 엄청 심할 겁니다. 자외선을 막아주는 요 층의 이름은요, 그 유명한 오존층입니다. 오존층. 안녕, 오존층. 자, 오존층이라는 게 두 번째 층에 오존층이라는 게 분포를 해요. 다시 말하자면 오존층은 뭘 흡수한다? 자외선이라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녀석이라서 오존층은 뜨거워집니다. 오존층도 뜨거워져. 그래서 오존층 주변으로, 오존층 때문에 다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오존층 때문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또 요 층을, 여기를 벗어나면 두 번째 층이고요. 벗어나면 이제부터 오존층에서도 멀어지죠. 오존층에서도 멀어지고 지표면에서도 멀어지니까 세 번째 층이 다시 온도가 떨어지는 층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쭉 떨어집니다. 우리 표를 보면 알겠지만 쭉 떨어져서 영하 한 70도? 영하 70도? 여기가 거의 마이너스 70도 온도까지 거의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엄청 낮은 온도까지 떨어지는 층이 세 번째 층입니다. 3번 층. 자, 엄청 낮게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간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태양하고 가까워지잖아. 태양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태양 때문에 다시 온도가 쭉 올라가는 층이 만들어진다까지 생각하면 돼요. 이게 1000km까지가 쭉 이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카루스라고 알아요? 밀랍으로 만든 막 날개 만들어서 막 높게까지 올라가다가 너무 높게 올라가서 막 날개 녹아서 떨어지고, 그죠? 아니,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래 온도가 차가워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왜 밀랍이 녹아? 너무 높게 올라간 거야. 너무 높게 올라가서 이 온도가 너무 높은 층까지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총 4개의 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 둘, 셋, 4개의 층으로 분리가 돼요.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권을 4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기권을 총 4개의 층으로 구분한 기준이 뭐냐? 왜 4개로 구분했어? 라고 물어봐요. 키워드입니다. 어떤 답을 해줘야 되냐? 키워드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이런 키워드 2개를 넣어야 돼요.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온이 바뀌는 걸 기준 잡는다는 거예요.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나누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나와 있어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또는 기온 변화라고 책에 나와 있네요. 기온의 변화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 책에는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온이 변하는, 어떻게 변하냐? 기온이 바뀌고, 기온의 패턴이 바뀌죠. 내려가는 층, 올라가는 층, 다시 내려가는 층, 다시 올라가는 층, 이렇게 요거를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에 따라 나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술형 문제로, 단골 문제로 출제되는 녀석이라서 이거 쓰는 연습 좀 해놔야 돼요. 그렇죠? 4개의 층으로 구분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 번째 층에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오존층 때문이었죠. 오존층 때문이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 이거야. 오존층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중간에 한번 온도가 올라가는 일 따위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미니어처로 잠깐 그려보면,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이걸 좀 줄여볼게. 오존층이 없다면 온도가 쭉 계속 떨어져. 어디까지? 영하 70도까지. 그죠? 여기까지 떨어지고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바로 온도가 올라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얘는 오존층이 없다면 단순하게 2개의 층으로만 구분이 될 텐데, 오존층 때문에 몇 개의 층이 된 거야? 4개의 층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바로 이런 2개의 층으로 분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오존층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형상 구조의 차이점이 있는지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층들의 이름을 좀 살펴볼게요. 층들의 이름. 첫 번째 층은 대류권이에요. 대기권과 대류권을 구분해줘야 돼. 대기권은 전체를 말하는 거고, 대류권은 맨 밑에를 말해요. 이름이 왜 대류권이냐면 대류가 일어나거든. 대류가 뭐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 도는 현상을 대류현상이라고 불러줍니다. 대류현상. 생각해봐. 공기가 있는데, 자, 아래쪽에 모여있는 공기들은 지표면에 가까우니까 공기의 온도도 뜨겁겠죠. 그래서 아래쪽 공기의 온도는 뜨겁습니다. 저 위에 있는 공기는 온도도 차갑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공기 차가운 공기야. 이 차가운 공기는 가만히 이 자리에 있을까? 아니야, 내려오고 싶어. 나 내려갈래 이런다고요. 뜨거운 공기 이거 가만히 있을까? 뜨거우니까. 나 올라갈래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첫 번째 층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층의 특징은 첫 번째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날 때 공기가 올라가잖아. 근데 수증기가, 맨 아래는 중력이 강하니까 공기도 많이 모여있지만 수증기도 대부분 다 여기 모여있어. 수증기가 높은 이 뜨거운 공기와 함께 상승하면, 수증기가 포함된 공기가 뜨거운 공기와 함께 상승하면서 이게 만들어져. 기역, 리을이 만들어집니다. 비가 내려 여기서. 구름이 형성. 뭉게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구름은 수증기가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야. 구름은 액체이기 때문에, 그죠?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건 비가 내린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 구름과 함께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대륙권 안에서 비 내리고 눈 내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상현상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자, 좀 더 올라가 볼까? 좀 더 올라가면 두 번째 층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층의 이름은 줄게요. 두 번째 층의 이름은 바로 성층권입니다. 성층권이라고 그래요. 이 오존층이 존재하는 두 번째 층의 이름은 성층권이라고 불러주는데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어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뜨거워지죠. 봐봐. 올라갈수록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저 위에 공기가 뜨거워. 맞나요? 그럼 밑에 공기는 상대적으로 차갑죠. 그럼 뜨거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니? 아니. 차가운 공기 올라갈 수 있니? 아니. 공기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다시 말해서 대류 따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라는 현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상현상도 나타나지 않겠네요. 그래서 요 성층권은 눈도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성층권 한 번씩 가봤어요. 가본 적 있는 사람? 다 가봤거든요. 비행기를 타면 성층권까지 올라갑니다. 왜 성층권까지 올라가냐면 되게 공기가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거든. 그래서 그 궤도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안전벨트를 풀고 화장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륙권에서 지금 비행기가 날고 있다면 공기가 어떻게 흐를지 몰라. 항상 흔들려. 이해돼요? 근데 성층권에 가서 아주 안정적인 대기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벨트를 풀고 화장실도 왔다가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궤도로 이용이 됩니다. 근데 굳이 비행기가 오존층 아래를 날까 위를 날까? 위를 올라갈 이유는 없겠죠. 위험하잖아. 그래서 오존층 아래 여기 요쯤을 비행기가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쯤. 오존층. 그러니까 여기 딱 여기죠. 요 아래. 오존층 아래이면서 성층권에 속하는 요 공간에서 비행기가 나르면 굉장히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층권에 올라갔다는 증거가 뭐냐면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뭐가 보여? 창문 밖을 내다보면 아래쪽에 구름들이 쫙 깔려있어요. 아래쪽에 구름이 있는 게 뭐야? 저 밑에 대륙권에 생겨난 저 구름들이 밑에 위에서 보이는 거야. 나 지금 어디 올라와 있는 거야? 성층권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경험도 해봤죠? 비행기 그림자 막 보이고. 되게 신기하던데. 나만 봤나? 비행기 그림자 막 구름에 내가. 내 비행기인데? 비행기 그림자 있고. 나 사진 막 찍고 100장 찍었어. 엄청 신기해요. 내가 탄 비행기 그림자가 그런 거, 아무튼 그런 거 찍었었어요. 촌놈이라서 비행기 말고 타봐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날아가는 거다. 그래서 밑에 구름이 보인다면 나는 성층권에 올라온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자, 이게 성층권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것도 성층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올라갑니다. 좀 더 올라가면 여기 가운데 세 번째 층을 중간권이라고 불러요. 중간권이고요. 중간권은 특징이 온도가 가장 낮은, 온도가 엄청나게 낮은 온도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다 봐봐. 여기도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죠. 그러니까 아래쪽 공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거고 위에 공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차가운 공기는 가만히 있나? 내려옵니다. 뜨거운 공기 가만히 있나? 아니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여기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더 높게까지 올라가면 더 흔들려 또. 불안정한 공기층을 만나게 됩니다. 공기층으로 그래서 안정한 공기층이라고 말하고 이건 약간 불안정한 공기층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여기도 그럼 불안정,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정한 공기층을 갖고 있겠죠. 그죠? 불안정합니다. 낮은 온도, 굉장히 온도도 낮고 불안정한 대기를 갖고 있는 게 중간권이야. 근데 공기가 굉장히 희박하겠죠. 10건보다는 덜하겠지만 공기가 그다지 많지 않은 공기를 갖고 있을 뿐더러 중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잘 들어! 수증기가 거의 없습니다. 수증기는 저 밑에 깔려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 대류가 일어나면 구름 만들어진다며 여기 구름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그래서 안 만들어져. 아무리 대류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기상현상 따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상현상은 없어.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중간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린다. 이게 틀린 말이야. 맨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낚시질 할 겁니다. 거기 낚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거기 수증기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게 중간권의 특징입니다. 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저 위에서 운석 같은 게 떨어져요. 운석이 떨어집니다. 운석이 대기권을 향해 들어와요. 왜 들어오죠? 지구의 중력 때문에 주변의 물질을 잡아당길 거 아니야? 운석도 잡아당긴 거야. 그래서 대기권으로 끌어들여. 대기권에 들어오면 운석은 다 타버립니다. 그죠? 운석이 대기권에 들어와서 타는데 어디서 타냐면 10권에 이거 소개 안 했구나. 마지막 층 10권이야. 10권에서는 타지 못합니다. 10권은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공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운석이 그냥 통과해. 어디서부터 공기를 만나게 된다? 중간권에서 공기를 만나게 되거든. 그래서 중간권에서 운석이 이렇게 공기와의 마찰로 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운석 같은 게 공기와의 마찰로 막 떨어지는, 이렇게 막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유성. 들어봤어? 유성? 유성이 흐른다. 이 말이 더 익숙하겠다. 별똥별이다. 별똥별이 떨어진다. 이런 말. 결국 별똥별, 유성은 곧 뭘 말하는 거야? 운석이 지구 대기권에서 불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별똥별을 보면 소원을 비는 문화가 있어요. 아, 별똥별이다. 소원 빌어. 남자친구 멋있는 남자 사귀세요. 소원을 빌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소원을 들어줄까? 자기 몸이 불타고 있어. 근데 나한테 소원을 비네? 이런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 하지 마세요. 못할 짓이야, 그죠? 몸이 막 불타고 있는 애한테 소원 들어줘! 뭐 이런 거야, 그죠?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권에 뭐가 있다? 이렇게 쓸게요. 유성이 관찰되는 층이 바로 중간권이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유성이 떨어지는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층은 10권인데 10권의 특징은 공기가 거의 없어요. 공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공기가 굉장히 희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기의 역할이 있어. 공기는 차가운 곳과 뜨거운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온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 공기가. 근데 공기가 없으면 뜨거운 데는 겁나 뜨겁고 차가운 데는 겁나 차가워요. 그래서 해가 떠 있는 낮에는 겁나 뜨겁고요. 해가 진 밤에는 겁나 추워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다라고 합니다.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공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중력도 매우 약하겠죠. 우리 오늘 그 고정관념 하나를 캘 거야. 우리 우주정거장 알죠? 우주인들 막 생활하고 막 실험하고 이런 데 있잖아. 그게 어디 있냐면 우주에 있는 줄 알았지. 아니야. 10권에 있습니다. 10권 궤도 600에서 800km. 요쯤에 우주정거장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저쯤만 올라가도 중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기쯤만 올라가도 중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은 완벽한 우주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대기권 안에 저 위에 10권 저기쯤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겁나 더울 거고요. 밤에는 굉장히 춥겠죠. 그죠? 그래서 우주선 안에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야 하겠네요. 그럼 바깥에서 뭐 활동하기도 하잖아. 그죠? 네, 햇빛이 있는 낮보다는 밤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외부 활동을 좀 하는 거야.
낮에 나가면 그 태양에서 나오는 굉장히 유해한 어떤 광선, 유해 광선, 그런 뭐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태양풍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낮에는 작업하지 않고 밤에 거의 작업을 합니다. 추우니까 우주복을 잘 입고 나가야겠죠. 오케이, 그게 10건의 모습이고요. 거기에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된다. 이것도 일종의 인공위성이야. 우주정거장도 일종의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이니까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이 되고요. 여기서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는 본 적이 없죠. 근데 아름다운 오로라 같은 것들이 관찰됩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온 입자가 10권에 있는 아주 약간의 공기와 부딪혀서 빠직빠직 방전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인데 우린 지금은 그냥 오로라가 맨 마지막 10권에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로라가 왜 나타나는지는 좀 나중에 약간 물리적인 차원에서 좀 공부를 좀 세부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지금은 지구과학이라서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 라는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죠.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여기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표현된 게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이죠. 이름이 대륙권 개념, 대륙권 계면이야. 경계면에서 경자 뺀 겁니다. 대륙권 계면. 여기는 그럼 성층권 계면이겠죠. 여기는 중간권 계면이겠네요. 그죠? 그냥 이름을 경계면 따서 계면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권의 이름들을 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선생님이 나름 만든 방법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 번쯤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준용아! 알겠어? 봐요. 빅뱅 알죠? 빅뱅. 빅뱅 멤버가 몇 명이에요? 4명인가? 태양, 승리, 탑. 몰라? 빅뱅 몰라요? 헌지용. 헌지용. 지드래곤 맞아. 지드래곤. 마지막 멤버. 5명이구나. 마지막 멤버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정말 안 알려진 멤버. 막 트로트 부르고 다니고 막 그래. 쌤처럼 생겼어요. 잘생겼던 얘기죠? 뻥이에요. 대성이라고 해요, 대성. 몰라요? 빅뱅 검색해봐요. 대성이라는 멤버가 있어요. 존재감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 빅뱅에 들어갈 때부터 존재감이 없었어. 그래서 4명이 원래 출발하려고 했는데 대성이 들어온다 그러길래 안 돼, 너 공부 좀 하고 들어와. 그래서 대성이가 들어오려고 무려 10권의 책을 읽습니다. 10권. 언제? 들어오기 전에. 중간에. 뭐가 느껴져? 느껴지네요. 대성이가 중간에 10권의 책을 누가 이런 거 만드는 거야? 아무튼 대성 중간 10권 이렇게 차례차례 암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됐네. 다 했네요. 됐다. 오, 다 했어. 문제 풀어보자. 개념 쏙쏙 문제 풀어봅시다. 2번까지 끝났습니다.